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KIIP 중간평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는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자, 이 중간평가는 4단계를 마치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중간평가인데요. 이 중간평가를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5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중간평가는요, 모두 필기 1, 2, 3, 4 중에서 고르는 문제가 모두 28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쓰기, 라이팅이 2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것이 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문제가 70점, 그리고 2문제가 5점, 이렇게 75점짜리 시험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28문제, 1, 2, 3, 4 중에서 고르는 문제,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책, 바로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책에는요, 꼭지별로, 그러니까 챕터별로 연습하는 문제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모의고사 문제,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연습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한 강에 하나씩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방금 소개했던 이 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6회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1회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봅시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으로 뭐예요? 돈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내는데 어떤 돈을 냅니까? 보통 돈을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으로 축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내는 돈입니다. 자,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서로에게 돈을 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never, ever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never, ever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또는 절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샐러드에 소스, 이 소스는요, 영어에서 나온 이런 말인데요. 이 소스를 어떻게 해요? 소스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뿌리다 라고 얘기하죠. 뿌리다. 뿌려서 먹습니다. 소스를 뿌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씻다, 손을 씻다 아시고요. 끓이다, 보일을 얘기하는 거죠. 썰다, 칼로 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높임말을 잘 못해서 직장에서 누구들을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요, 높임말을 씁니다. 높임말, 존댓말을 누구에게 씁니까? 아랫사람에게 씁니까? 친구에게 씁니까? 아니죠. 위에 사람한테 씁니다. 자, 여기서는요, 위에 사람을 찾아볼게요. 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동료가 있는데요. 이 동료 중에는요,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아랫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 있으면 나보다 밑에 사람을 후배라고 얘기하고요.
나보다 위에 사람을 선배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동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게 되니까 선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가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 기사를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반대인 것을 찾는 문제이죠. 자, 고장이 났어요. 반대 개념은 뭘까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고장나다와 비슷한 말은 망가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인 것을 찾기 때문에 수리하다, 수리해서가 답이 되겠죠.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 자, 피해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다. 자, 이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다치다, 죽다 이럴 수 있죠. 화재 사고예요. 불이 났어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이런 것들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것들을요. 인명피해라고 얘기합니다. 인명피해를 얘기할 때는요. 죽다, 다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죽다는 사망하다,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치는 것은 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 이 부상 중에요. 아주 큰 부상이 있습니다. 큰 부상은요. 중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가벼운 부상은 경상, 조금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피해자 중에는요. 사망자,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포함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반대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였으면 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가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피해자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반대 개념은 가해자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메이 씨, 에바 씨가 늦네요. 에바 씨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 씨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말은요. 안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뒤에는요.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면 참이다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뭐려던 참이에요. 뭐뭐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뭘요?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혜인 씨,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일이 많아서 숙제를 못했어요. 자, 여기에는요.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이유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보면요. 야근하느라고, 야근해서, 야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죠. 네, 시험을 잘 봐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요. 하는데 이것도 괜찮고요. 또는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라고 할 때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올가씨, 하산 씨에게 들었는데 주말마다 한국어를 배우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이 가씨는요. 올가씨가 한국어를 배워요. 알아요? 몰라요? 들었어요. 하산 씨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질문합니까? 알아요. 왜 질문해요? 체크.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뭐뭐다면서요. 뭐뭐라면서요.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다면서요. 이게 잘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어제 드라마 봤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다, 진짜로 자는 것을 잠이 들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잠이 들었어요. 아, 드라마 봐야 되는데 잠을 잤어요. 잠이 들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좀 아쉽습니다. 안 좋은 결과예요. 그럴 때 잠이 들어버렸어요. 또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찾아보면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자, 뭐뭐기 마련이다는요. 배우는 법이다. 뭐뭐는 법이다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당연한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당연한 결과를 얘기할 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뭐뭐을 수밖에 없다가 있습니다. 뭐뭐을 수밖에 없다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만 있어요.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자마자가 나왔네요. 자마자는 무슨 뜻입니까? 자, 퇴근해요. 텔레비전을 켜요. 이렇게 퇴근을 해요. 텔레비전을 켜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퇴근해요. 텔레비전을 켜요. 빨리,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요. 그래서 집에 가요. 씻어요. 이렇게 집에 가자마자 씻어요. 바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마자는 뭐라고요?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를 보면 남편은 퇴근한 다음에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이게 자마자라는 것이죠. 바다 구경도 할 겸 친구도 만날 겸 부산에 갈 거예요. 왜 부산에 가요? 목적이 뭐예요? 바다를 구경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요. 자, 여기 보면요. 목적이 두 개입니다. 목적이 두 개인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다 구경도 하고 친구도 만나려고 부산에 갈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사과를 싸게 팔아서 많이 샀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이 부분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왜 사과를 많이 샀어요? 라고 했는데 싸게 팔아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 싸게 팔길래 싸게 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2번에서 찾을 수 있네요. 민수 씨가 저에게 우리 공포 영화를 보지 말까요? 라고 했어요. 이 보지 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까요랑 똑같은 말은요. 보지 맙시다. 반말로 하면요. 보지 말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뭐라고, 뭐뭐 자고, 뭐뭐 다고 하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간접화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말자, 맙시다니까요. 자고 하다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 보면 말자고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보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뭐뭐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뭐가 많아질까요? 맞아요. 우리 옆집의 미라 씨도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모는 누구예요? 아빠, 엄마가 되겠죠.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2명인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 혼자 있어요. 엄마 혼자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아니라 부모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 한부모 가족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미라 씨가 힘들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미라 씨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만 있어요. 엄마만 있어요. 이것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땡땡은 세종대왕의 능으로 조선의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왕릉이라고 있어요. 능, 릉 이렇게 능과 릉이 있는데 자, 이건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덤이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죽으면 여기에 이렇게 무덤에 묻히게 되겠죠. 이것을 왕이 묻혀 있으면 릉 또는 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릉이나 능을 찾으면 되겠죠. 세종대왕이 있는 곳, 세종대왕의 무덤을요. 영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왕릉을 만들 때 왕릉의 위치, 모양, 방향 등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라고 정하는 것을요. 지정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지난달에 한국 친구와 그림 전시회를 보고 왔다. 그날은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전시회 티켓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보통 때보다 저렴하게 공연,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한국 친구가 알려주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공연이나 전시회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겨보려고 한다. 다음 달에는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 자,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티켓이 무료이다? 아니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많은 문화생활을 했다? 아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바빴다. 시간이 없었다. 맞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만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다? 아니요. 언제든지 anytime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은 싸다. 싸다. 우리 단어를 공부하면요. 싸다를 땡땡하다로 바꾸면요. 저렴하다. 여기 나와 있죠. 저렴하게, 싸게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고치는 민간요법이 있다. 아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만져주었다. 자, 배가 아플 때는 약을 먹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이의 배를, 이 배를 이렇게 만져줍니다. 아이의 배를요.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배를 끓여서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콩나물국을 먹었다. 모든 민간요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과학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의 민간요법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맞죠? 한국의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이다? 아니요. 모두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아니요. 배가 아플 때는 배를 이렇게 만져줬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배를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다? 아니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콩나물.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배를 끓여서 마시는 것은 기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배를 끓여서 마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이런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계속되면 병원이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술과 담배를 피해야 한다.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예요. 둘째, 산책이나 걷기 등의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자, 운동은 하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셋째,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이건 넷째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는 것은 뭐예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아니 0번째라고 얘기합시다. 0번째는요. 병원에 가세요. 약을 드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플러스 네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우울하다고 느끼면 병원에 가야 한다. 맞네요? 아니요. 뭐예요? 2주 이상 계속되면 지속되면이에요. 바로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관이다. 치료하는 기관은 병원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우울할 때 운동보다 술과 담배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 술과 담배는 무조건 도움이 안 되죠. 우울하다고 느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해서 말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요. 친한 친구,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도요. 우울하다고 느끼면 또는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과 많이 연락하고 친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23번을 봅시다. 자, 23번부터는요. 한국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한국 문화 알아볼게요. 분실, 도난, 폭행 등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되죠. 경찰은 112로 부르면 되겠고요. 자, 114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예요. 왜냐면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쓰던 번호가 114였습니다. 그러니까 114에 전화해서 어디 전화번호 뭐예요? 시대 에듀 전화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14에서 가르쳐줍니다. 자, 119는요. 불이야!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신고하는 곳입니다. 즉 소방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사람이 많이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구급대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9는 소방서, 불이 났을 때, 그다음에 사람이 심하게 다쳤을 때 연락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911, 911과 비슷한 곳이죠. 자, 123은요. 전기 고장 신고, 전기 고장 신고를 할 때 쓰는 번호예요. 123번이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비자를 연장할 때, 귀화를 신청할 때 쓰는 곳이죠. 그래서요. 출입국 외국인청은
한국에 19개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볼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꼭 방문, 꼭 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일들이 인터넷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잡아야 돼요. 저는 몇 시에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개가 있다. 맞는 말이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무엇은 큰 마루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족발 좋아해요? 한국 음식 중에 보쌈 좋아합니까? 혹시 감자탕 좋아해요? 자, 이 족발, 보쌈, 감자탕을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시키게 되면, 또는 배달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자로 드릴까요? 중자로 드릴까요? 소자로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 중, 소가 있는데요. 이 대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요. 소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이죠. 중은 중간,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요, 크다라는 뜻의 대, 자, 이 크다라는 뜻의 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마루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미 찾았는데요. 자, 큰 마루라는 뜻으로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나무판을 깐 큰 마루를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대청은 시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씁니다. 그러면 온도는 뭐예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언제 따뜻해야 돼요? 겨울. 그래서 온돌은 겨울에 따뜻하게 해줘요. 대청은 여름에 시원하게 해줘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온돌이 아니라 대청입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뭐를 먹습니까? 떡국을 먹죠. 추석에는 떡을 먹어요. 어떤 떡이에요? 송편이라는 떡을 먹습니다. 동지에는 팥죽이라는 음식을 먹죠. 빨간색, 귀신이 싫어하는 빨간색 음식입니다. 그래서요, 떡국, 송편, 팥죽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좀 알아본다면요.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는데요. 이 정월 대보름은 다 음력으로 얘기하는데 1월 15일이고요. 설날은 1월 1일, 추석은 8월 15일입니다. 동지는 날짜가 계속 바뀌는데요. 보통 12월 22일 정도요. 날짜가 바뀔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동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요. 100일이 되면 백설기, 하얀색 떡을 먹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 안 돼요.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써볼게요. 자전거를 타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으세요. 자, 이것을요. 뭐뭐라는 이런 식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이렇게 마세요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땡땡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있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땡땡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같은 건데요. 지금 임준 선생님은 젊어요. 지금 돈을 계속 냅니다. 누구에게요? 나라에게 내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늙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때 나라에서 다시 매월 돈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에게 제공합니까? 나라가 국민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계속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28문제가 이렇게 1, 2, 3, 4번 중에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회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2회부터 6회까지 5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임준 선생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2회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